이게 사실 뭐 아이폰 16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 모델을 가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차량의 계기판과 실내 온도 조절까지 모두 다 연동이 되는, 이제는 좀 더 빨리 찍더라도 좀 더 명확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연말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정말 무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그리고 저희가 에어팟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여가 됩니다. 에어팟 10대를 드리는 이벤트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아이폰 SE 4세대인데요. 이번에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중국 웨이보의 한 계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무려 2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진부의 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SE4가 아니라 아이폰 16e로 나온다는 내용인데, 사실 뭐 이름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SE4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죠. 아이폰 14를 베이스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아이폰 16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주 간략하게 이번 SE 4세대 아이폰 16e 아무튼 스펙도 한번 살펴보면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페이스 ID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노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USB-C 포트와 8GB 램, 5G 모뎀, 여기에 후면에는 48메가픽셀의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8GB이면 아이폰 15보다 높게 들어간 건데 이건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폰 16과 동일한 A18 칩셋까지 들어가니까 성능은 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새로운 가성비 아이폰이 올해 3월이나 4월 그쯤에 출시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출시일이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정보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존버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SE4, 아이폰 16e 아무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새로운 카메라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현재 아이폰 16에는 소니의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에서 개발한 센서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링치고에 따르면 삼성이 2년 뒤에 새로운 센서를 아이폰 18 시리즈에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센서는 PDTR 로직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 이게 샌드위치처럼 3개의 칩이 쌓여있는 3단 스택 센서라고 합니다. 이 센서의 장점은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아이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빠르긴 하지만 가끔 초점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더 빨리 찍더라도 좀 더 명확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층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미지 품질이나 데이터 처리 속도,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센서가 당장 올해 아이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이폰 18 그러니까 내년에 나온 아이폰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카메라를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5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에서는 이미 2억 화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억 화소도 정말 대단한 카메라이긴 한데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삼성의 새로운 카메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은 아니고요, 카플레이에 대한 소식인데요. 사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한 2년 전쯤인가 애플이 새로운 카플레이를 소개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정확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장면, 완전히 미래에서 나오는 자동차 계기판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완전 미쳤죠. 이거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플레이와는 다르게 차량의 계기판과 실내 온도 조절까지 모두 다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카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이게 원래는 2024년에 이걸 탑재한 차량이 출시할 거다, 애플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뭐 어떤 차에 먼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포르쉐, 폴스타, 볼보, 벤츠 등등 정말 다양한 차량에서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인 지금 이게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자동차 브랜드에서 차량을 만들어야 이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카플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포르쉐와 에스턴 마틴에서 이 카플레이가 들어간 디자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조수석 쪽 화면에 캘린더와 음악, 날씨 같은 위젯들이 배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는 기존 카플레이처럼 전화나 내비게이션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공조장치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턴 마틴도 보면 계기판 중앙에 애플 뮤직 위젯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센터 콘솔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는 앱이랑 지도, 공조장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차량 모두 카플레이에서 차량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또 아이폰에서는 뭐 타이어의 공기압 같은 주행 관련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플레이 여기에서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카플레이가 들어간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형 포르쉐에 이게 들어간다면 그 차를 뽑아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대로 가면 그냥 묻힐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발표만 화려하게 하고 사라지게 될지 추가 소식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이폰 17 소식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일 거예요. 바로 120Hz 주사율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는 일반 라인업까지 120Hz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아이폰 16까지는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었던 기능이죠, 프로 모션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 모델까지 지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17 일반 라인업에도 LTPO 패널이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원래 60Hz까지만 지원했던 LTPS 이 패널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LTPO가 들어가게 되면 주사율을 1Hz부터 120Hz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EOD 기능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120Hz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걸 사용하다가 60Hz로 넘어오면 진짜 역체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사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 모델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 모델을 가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플러스 모델 대신에 에어가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아이폰 17 시리즈이기 때문에 120Hz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에어 같은 경우는 6.6인치 화면에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예상 두께는 6에서 6.5mm 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현재 프로와 프로 맥스를 보면은 두께가 한 8.2mm 정도 나오는데, 이것보다 2mm 정도 얇아지게 되는 거죠. 이 에어의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신선할 것 같고요. 예상 가격도 보면 초기에 나왔던 프로 맥스보다 높게 나올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보다 저렴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프로 모델보다 좀 저렴한 모델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괜찮은 옵션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120Hz 주사율에 두께까지 엄청 얇다 이러면 안 갈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주사율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애플의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으로서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신선한 뭐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아이폰 17이랑 아이폰 SE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